이재명표 대출 탕감 1억까지 깎아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 도중에 연체가 있는 사람, 장기 연체인 사람 그 대출을 깎아준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은행권에다가 1억 원 이하 규모의 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금융당국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로 말입니다. 개인차주 무담보채권입니다. 신용대출이란 뜻이 신용대출. 개인차주면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포함한 개인 대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형식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1억까지 대출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대출 연체 규모를 5단계로 나눠서 해달라는 거. 이것은요 시장에서는 1억까지도 깎아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파악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서 현상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5단계, 5단계로 나눠서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탕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거를 어디다가 탕감을 해주느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배드뱅크.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설립 자본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국가 예산 편성 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정책금융위 출자, 뭐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어느 거든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 취약차주까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맞느냐 싶어요. 이거 말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11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고요. 이자도 내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돈 빌린 것도 갚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하루에 16시간씩 뭐 14시간씩 이렇게 일하면서 죽으라 돈 벌어서 갚는데 1억까지 빚는 사람 탕감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사실 목이 터져서 목약을 계속 이렇게 먹어가면서 심지어 혓바닥이 혀가 좀 뭐라 그럴까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일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물론 말입니다. 1억까지 대출을 다 탕감해 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도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322만 명 중에 박근혜 정부 때도 51만 1,000명, 문재인 정부 때도 159만 명인데 62만 7천 명, 윤석열 정부 때는 자영업자 빚탕감한다고 했지만 12만 6천 명이었는데 7만 2천 명이었거든. 굉장히 적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뭐 그렇게 썩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조사하는 기준으로 보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야, 이거 빚탕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돈 뿌려. 그죠? 빚탕감 하면서 돈 뿌려. 예산 늘려가면서 돈 뿌려. 이게 무슨 돈 뿌리는 기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나 나나 저나 세금 내니라고 볼일 다 볼 거예요. 세금 진짜로 많이 낼 겁니다. 증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미 말입니다. 빚탕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빚탕감하는 제도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빚탕감하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말입니다. 이게 포퓰리즘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시장을 계속 흔든다는 거,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와, 솔직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채 폭발의 위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위험도 무릅써 가면서 돈을 뿌린다는 거. 아니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취약계층의 재활 의지를 높여주고,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과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부담을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갈 의지라는 게 빚이 있으면 살아갈 의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는 그런 의지마저도 꺾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제도가 새출발 기금도 있고요.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제도라고 해서 법원이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말입니다.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지금 한다는 거, 저는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이게 여러분, 부자는요 뭐 그렇게 주더라도 나한테 피해가 안 된다, 뭐 세금 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산층은요 받지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부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중산층은 지금 솔직히 죽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저는 오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 뿌리는 거 그만해야지 계속 돈 뿌리는 것조차 저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작일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